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서요, 사실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공의 11월 수출 2,960억 불, 전년비 마이너스 8.7%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10월에도 전년비 마이너스 0.3% 감소했거든요. 10월 수출액은 2,983억 불이니까 10월보다도 더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월비로도 감소하고 전년비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미국 수출이 완전히 폭삭 망할 수준으로 감소해서 마이너스 25.4%입니다. EU도 크게 감소해서 마이너스 10.62%고요. 그래서 모두 10월에 이어서 하락폭이 크게 늘었습니다. 중공이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이 아시안인데 10월에는 아시안 수출은 전년비 20.3%나 늘었지만은 11월에는 아시안 수출도 마이너스 5% 이상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원인 할 때 제일 하기 좋은 핑계거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 EU 등이 금융 긴축을 지속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경기가 후퇴하니까, 즉 수요가 감소한 거다. 팬데믹 이후에 수출 붐 끝났다. 이제 설거지 시간이 왔다. 이렇게 핑계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과 서방의 대중공 수출 통제가 지금 중공의 해외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점입니다. 이걸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은 지속적 물가 상승이고 화폐 가치 하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처분 소득 감소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격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고, 또 소득 감소하니까 또 수요도 줄어드는 것이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은 수요는 줄고 삶의 질은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상쇄하려면은 이제 소득이 늘어야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은 지금 소득도 늘고 있고 소비는 견조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국 수출은 전년비 늘고 있습니다. 늘었습니다. 증가입니다. 그래서 중공의 수출 감소는 단순히 금융 긴축이나 경기 후퇴의 효과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점을 주목하겠다는 겁니다. 중공에게 고유한 사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째로는 미국 등 서방이 중공에 대해서 수출 통제하는 이 현상하고, 두 번째는 중공에게만 있는 봉쇄 정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령 우한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애플의 주요 공급망인 팍스콘 봉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있던 근로자들이 그냥 가둬두니까 그냥 폭발해버린 거죠. 그래서 돈이고 뭐고 다 싫다 하면서 봉쇄 시설을 다 부숴버리고 그냥 다 무르르 몰려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냥 하염없이 고향 땅으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TV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내부 공급망이 망가지는 새로운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스마트폰 선적이 11월에 666만 개라는데 666도 좀 이상하게 보인다. 네, 666이 뭔지 어떤 숫자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666만 개라는 건데 이게 전년 동기보다도 25% 감소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애플이 탈중공 인도 이전, 이게 지금 가속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크게 한번 보도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동시에 IPEF 이걸 통해서 공급망 재편의 지금 매우 심각하게 논의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IPEF라는 것은 결국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공 배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글로벌 수요가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중공 수출은 회복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이걸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공의 수출 감소는 지금 현재와 같은 유사한 패턴으로 23년 이후에도 하염없이 지속될 가능성을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중공판 고난의 행군은 이미 출발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살짝 검토를 해본다면은 이거 이제
봉쇄하고 그냥 검사 엄청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매시브 테스팅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걸리면 격리해버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왜 완화를 한다는 것이냐? 바로 그 항의 시위 때문이죠. 그래서 11월 말경에 이제 완화하는 거는 시작이 되었지만 이게 그 봉쇄에 대한 격렬한 항의 시위하니까 그냥 임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가령 서방 같으면은 백신이나 또 면역, 그러니까 그 인구 중에 실질적으로 면역된 비율이 몇 프로 늘어났는가 이런 걸 다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초적인 의료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요. 이런 점을 기초로 해서 과학적 방역 완화, 또 방역 해제 이런 것인데 그래서 위드 코로나 정책이 이제 시행 중이고 지금 큰 문제 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중공은 이 제로 코로나를 정책을 변화했다, 통제를 완화했다 하더라도 그냥 임시 대응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알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백신도 성능이 떨어지고 지금 그 서방 백신을 수입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성능 떨어지고 면역이 얼마나 됐는지도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쇄는 완화되었어도 아직은 지금 전국 단위 이동성은 지금 확인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출이 이렇게 감소할 때 중국은 어떤 대응 전략을 쓸 수 있겠습니까? 수출 감소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23년은 서방의 경기 후퇴 상황 때문에 중공 수출이 계속 힘들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공의 대응 전략이라는 것은 대응 수단이라는 것은 내수뿐입니다. 내수. 그래서 내수 관련해서 이제 수입 쪽을 본다면은 11월 중공 수입은 2,262억 불인데 이게 전년비 마이너스 10.6%입니다.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어떤 변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공 내수도 후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내수 후퇴의 그 시그널, 대표적인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공 수입 패턴을 가만히 보면은 중공은 지금 수입을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이 감소하더라도 무역수지 흑자는 유지를 해야 하고 그래야지 외환 보유고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무역수지 흑자 유지해서 외환 보유고를 확보하는 것, 유지하는 것 요걸 지금 중공은 매우 중요시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을 통제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 감소보다도 수입 감소가 더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나 이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은 전년비 28.5% 이상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매우 주목해야 되는 거, 정말 주목해야 될 게 이거 같습니다. 반도체 수입이 마이너스 30.5%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수입이. 그러니까 저 수입 감소의 주된 원인은 반도체 수입 감소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수입이 왜 감소했겠습니까? 안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도체는 수출, 수입 전부 폭락해버렸습니다. 대폭락입니다. 그러니까 10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그 중공에 대한 수출 통제가 이게 주로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시행되지 않습니까?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 반도체가 핵심으로 들어가는 부품들, 그 다음에는 반도체 만드는 장비 이거 중심으로 수출 통제가 10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벌써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중공이 훨씬 더 겸손해지고 아마 지금과 달리 행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미리 주목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중공의 수출 급감 현상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요거 지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중공의 수출 감소라는 것은 해외에서 중공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의 글로벌 경기 후퇴와 수요 감소 현상 외에 중공의 본질적인 요인, 즉 미국과 서방의 수출 통제를 이제 주목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중공은 일단 첨단 반도체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중공은 첨단 반도체 구할 수 없다 이겁니다. 즉 중공 경제는
반도체 고파서 죽는다 이겁니다. 배고파 죽는 게 아니라 반도체 고파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개구멍 파서 밀수하는 거 그거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고요. 중국은 지금 물건을 수출하든가 서비스를 수출하든가 이제 이겁니다. 이게 물건 수출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반도체 없이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가령 쌀이나 뭐 고기나 생선 또는 뭐 광물을 채집하는 거 이런 거는 반도체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것들도 생산성을 높이려면은 반도체 반드시 들어가는 그런 그 첨단 장비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없이 만들 수 있는 물건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예? 그러면 중공이 서비스를 많이 수출할 수 있습니까? 아니, 중공에 유학생이 막 몰려 들어갑니까? 아니면 중공에 관광객이 몰려 들어갑니까? 아니면 중공이 뭐 무슨 돈이 되는 그런 특허가 많이 있습니까? 없죠. 예. 모조리 부정적입니다. 답은. 그래서 아니 물건이 많이 팔려야 여기서 중공에 관광 가는 것도 파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서비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파생 수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수출할 것도 별로 없다는 쭈그러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공 수출이 이제 폭삭 망가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중공 수출 폭삭 망가지는 건 앞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가리라고 봅니다. 저거. 그래서 그러면 중국 내부에서는 수출 폭삭 망가지는 것만큼 그만큼 공급이 감소해야만 합니다. 이거 피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이거는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법칙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게 뭡니까? 회사가 파산한다는 것이고 실업이 뒤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같은 말입니다. 이거를 중공이 내수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미 중공의 부동산 섹터 매우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고요. 중공도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부채란 고정 지출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채는 고정 지출을 의미하는데 수출 감소는 들어오던 돈이 뚝 끊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은 줄어드는 수입은 줄어드는데 무슨 수로 고정 지출을 감당을 하겠습니까? 몸을 팔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은 그냥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거 그 망하는 경로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입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공의 저 수입 통제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100% 실패할 것으로 봅니다. 봉쇄가 풀리면 말이죠.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본능입니다. 본능. 자연적 현상으로 이거 통제로 수입 통제를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수요가 하고 싶은데 참으라는 것은 똥 마려운 거 참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중공의 저 소비하는 세대들, 저 세대는 주요 소비 세력들은 저 공산주의라는 낡은 유물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을 것이고요. 그냥 고기 맛을 본 죽음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고기를 뭐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걸로 이해하면은 좀 곤란하겠죠. 그건 애들 수준이죠. 죽이 맛본 고기가 뭘 의미하는지 어른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공 수출 감소라는 건 말이죠. 해외 수요도 충족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외 수요도 충족을 못해서 수출이 망가지는 그런 상황인데 국내 수요는 어떻게 충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해외 수요와 국내 수요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중공의 상위, 어떤 중상위권, 어떤 그 수요 세력은 해외 수요 세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모두가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어떤 물건, 서비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내 공급이 중공 국내 수요를 충족을 못하면 당연히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출이 지금 망가진다고 해서 수입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수입을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수입을 강력하게 계속 통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우한 바이러스 봉쇄 항의 시위보다 더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혼돈의 시간이 지나야 되겠죠.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중공 수입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서방의 중공으로의 수출하는 건 늘어난다는 겁니다. 결국
단기간에는 지금 같이 줄고 있지만, 그래서 현재 한국의 중공 수출도 줄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한국이 중공으로 수출하는 것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즉 한국은 기다리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중공 입장에서는 수출은 안 되는데 폭삭 망가지는데 수입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공은 이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의 덫에 걸릴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거. 예? 수입은 위안으로 할 수 없죠. 달러로 결제해야만 합니다. 위안은 중공이 프린트할 수 있지만 달러는 중공이 프린트 못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쌓아둔 외환 보유고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꼽을 쳐둔 그 달러는 슬슬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위안 환율은 슬금슬금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위안 환율 상승은 무역수지 적자 더 가속시키겠죠. 결국 폐망의 소용돌이 갇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데스 스파이럴 아니겠습니까? 한편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올려서 국내 물가 상승 더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런 구호 나오지 않겠습니까? 중공의 공산당 통치 세력은 극소수입니다. 다수의 중국 시민들은 낡은 공산주의 유물에는 관심이 없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 그 자유중국으로 리셋이 되어야 서방의 수출 통제가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공이 자유중국이 되지 않는 한 수출 통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공의 11월 무역수지 흑자는 말이죠. 그 그래프 보는 것처럼 698억 불 넘습니다. 엄청 많은 것 같은데 10월에는 851억 불 넘었으니까 11월에는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중공 수입은 대략 한 6개월 이상 지금 봉쇄 여파로 지금 억눌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그래프에 그런 모습이 보이죠. 옆으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0 근방에서 놀고 있었잖아요. 0 상하에서 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수입 수요 급격히 나타날 수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무역수지 흑자는 급속하게 줄어들어서 이러면 23년 하반기에도 중공 무역수지 적자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여튼 어쨌든 11월 중공의 외환보유고는 늘었습니다. 3조 1170억 달러로 10월보다 대략 한 550억 달러나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무역수지 흑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 같다. 그래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앞으로는 무역 부문 즉 순수출 X 빼기 M 이 부분 이게 지금 감소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중공의 성장률 깔아먹는다는 겁니다. 무역 부문이. 해외 부문이죠. 무역 부문, 해외 부문이. 그러니까 우리 그 성장률, 그러니까 GDP라는 것은 국내 수요, 국내 투자, 정부 지출, 그다음에 무역 부문 아닙니까? 무역 부문 X 빼기 M. 그러니까 X 빼기 M이 쭈그라들기 때문에 중공의 성장률을 갉아먹는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공 성장률 감소라는 것이 바로 위에서 봤던 중공의 국내 공급 감소, 즉 실업과 파산 증가하는 거 요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항등식 관계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중공이 흥하든 망하든 하여튼 우리는 그 중공이 자유중국으로 리셋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돈을 벌여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돈을 벌여야 합니다. 그래서 중공 관련 투자 전략 이거는 저는 매우 간단하다고 봅니다. 중공이 흥하는 쪽에 베팅하면 곤란할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줄여야겠죠. 그게 바로 탈중공이라는 겁니다. 즉 중공에는 앞으로는 롱 포지션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숏 포지션에 투자해야 한다. 즉 중공이 망가지는 쪽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망가질 분야에 투자를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게 가령 하이닉스는 지금 중공에 어떻게 베팅하고 있습니까? 중공에 롱 포지션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이닉스는.
중공이 지금 투자를 많이 해놨잖아요. 중공이 흥해야지 하이닉스가 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공은 지금 그 숏포지션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하이닉스는 아직 매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차익금 리스크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이닉스 주가는 약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공 망하는 곳에 베팅한다는 그 의미는 아직은 하이닉스 매수 금지라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이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매우 주목해야 될 게 같이 나온 뉴스인데 매우 흥미롭습니다. 보시면 홍콩 주택 가격 대폭락했다는 거죠. 뭐 5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제가 저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글로벌 주택 가격 모두 지금 열을 지어서 같은 곳으로 돌아가고 있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팬데믹 이전 가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글로벌 공통 현상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 서울에서 갑자기 아파트 분양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저 아파트 분양 받는 거는 등신 중에 상등신이라고 제가 영상을 어제도 올렸고요. 며칠 전에 또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 분양 받는 순간 대출을 각오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자 노예 계약에 사인하는 것이 되고요. 지금 저 분양 가격은 상투 가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받지 말고요. 오히려 저축을 해버리면은 그래서 현금만 잘 준비해 두고 있으면 저거 지금 분양하는 거 저거 입주할 쯤 가면은 대략 한 반값 돼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대출 없이 자기 돈으로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설사 지금 대출 없이 분양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이거는 내 돈 맡기는 건데 보관료 내고 맡기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마이너스 이자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맡기면. 즉 소중한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점에서 자기 돈으로 분양받는다 하더라도 등신 중에 상등신이라는 점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여튼 전 세계가 지금 다 집값이 하락 중인데 왜 유독 홍콩 주택값이 더 폭락을 했는가 이겁니다. 홍콩만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홍콩만의 그 이유, 주값 대폭락하는 홍콩만의 이유는 홍콩에서 사람이 떠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거. 부자는 떠나고 빈자가 대신 채우기 때문입니다. 비싸게 사줄 부자들은 그 집 다 팔아치우고요. 다 떠나고 있고요. 돈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주택가격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콩 주택가격 폭락 행진은 앞으로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공 해체라는 것은 중국의 그 공산주의 일당 독재 체제가 부서지고 자유중국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멀지 않아 실현될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봅니다. 미국이 부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EU가 기본적으로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독일이 뭐 옆으로 새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EU가 힘을 합치고 있고요. 한국과 일본도 미국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이 자유중국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공 해체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 거 이거 시급하게 당장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EU 등과 긴밀한 유대를 갖는 건 매우 이제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너무나 잘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참 그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